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봉잡는 재테크의 김홍갑, 정재봉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재테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죠. 대부분 은행을 많이 떠올리죠. 네, 맞습니다. 재테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바로 은행입니다. 그런데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불리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처음에 재테크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은행부터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돈 불리는 기술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은행에서 어떻게 적금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은행 적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축을 하게 되면 은행을 많이 가는데 네.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적금을 넣는다 가정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씩 예, 적금? 월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예, 네. 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네. 그리고 금리가 5%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1년, 12개월. 예, 12개월 동안 이자는 5%. 5%. 네. 자, 근데 여기서 이 금리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이 금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준 거, 거기에 대한 대가, 즉 이자죠. 이자를 받는다. 이걸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 적금을 만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내가 이제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네. 받는 거다. 예. 근데 은행은 또 자금으로 대출업을 또 하니까. 그렇죠. 네. 또 그 돈을 또 굴리고, 그렇죠. 굴리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100만 원씩 예, 우리가 1년 동안 은행에 넣게 되면 원금이 1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1200만 원의 5%는 60인데, 과연 은행이 60만 원을 다 줄까요? 1200의 5%는 예, 100만 원의 5%는 5만 원이니까 예. 이걸 뭐 대학 계산하면 60만 원인데 예. 다 안 주나요? 여기에 반만 줍니다. 60이 예. 아니라 30만 원만 준다. 예. 왜 그러죠? 일단 적금이 좀 구조가 있어요. 적금에 대한 구조. 예, 구조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첫 번째 달에는 은행에 100만 원을 넣게 되잖아요. 예. 그럼 총 12달 동안 은행을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한테. 그렇죠. 그래서 12분의 12 곱하기 5%, 그 100만 원에 대한 5%를 다 줍니다. 왜? 12달 보관하기 때문에. 네. 근데 두 번째, 약 이제 11개월 동안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두 번째 달에 100만 원을 넣게 되면, 예. 그러면 12분의 11 곱하기 5%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여섯 달째 이제 100만 원을 은행에 넣게 되면 6개월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2분의 6 곱하기 5%가 되고 마지막 달에는 이제 은행한테 한 달만 빌려주기 때문에 12분의 1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그 100만 원짜리 적금을 붓는다고 뭐 연이자 5%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200만 원의 5%인 6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적금 이자 계산법은 첫 달에 넣은 거는 무조건 이제 은행에 내 돈이 12개월 동안 1년 동안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죠. 연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달에 넣은 100만 원은 5% 5만 원을 다 받고 예. 6개월 차 때 넣은 내 100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치의 이자 2만 5천 원 정도만 네. 받고 마지막 12번째 달에 넣은 1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달치 이자 5천 원만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5만 원씩 12번이 아니라 이거를 좀 반으로 딱 나눠서 5%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 2.5%를 이자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반을 받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이마저도 또 이자를 또 다 주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뭐 예.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이렇게 또 나뉘는데 비근로소득 즉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예,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이 알아서 일을 하게 돼서 만들어낸 소득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또 뗍니다. 그렇죠. 세금이 몇 프로를 또 떼냐면 예. 15.4%, 즉 이걸 이자 소득세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또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5%의 적금을 가입을 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건 2.5%를 받고 그렇죠. 여기서 또 이자 소득세, 불로소득, 일을 하지 않고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그죠? 15.4%의 세금을 또 차감을 한다. 예. 그럼 2.5%다 받는 게 아니고 한 2.2에서 2%, 2.2%이 정도밖에는 못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2.2% 정도밖에는 못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분들이 좀 재테크나 저축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네. 먼저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인 거. 예, 기본적인 거. 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가 30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2.5%를 예. 받으니까. 그 세금 나가는 거 일단 제외하고. 예, 계산하기 편하게. 예. 근데 만약에 여기 두 배수 100만 원을 두 배로 더한다고 하면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하면 그럼 이자도 늘어나겠죠. 그죠. 이자도 거기에 대해 두 배, 60만 원을 받는 거죠. 네. 200만 원 저축했을 때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400만 원을 저축했었을 때는 과연 이자는 얼마 받을까요? 120만 원이겠죠? 그렇죠. 또 두 배가 또 늘어나니까 예. 이자 받는 거에.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이 이자 120만 원이 연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월 기준으로 따지면 10만 원의 이자가 생기는 건데 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40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과 10만 원을 아끼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4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1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거니까. 그렇죠. 월로 따지면. 이게 같다라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네요.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4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쉬울 건지 아니면 월 10만 원씩 아끼는 건지 아끼는 게 더 쉬운 건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더 쉬울지 좀 더 와닿으시겠죠. 당연히 10만 원씩 예. 아끼는 게 더 쉽죠. 400만 그쵸. 원씩 저축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재테크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은 소비 통제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400만 원씩 저축을 하는 이 이유는 10만 원의 이제 이자를 받기 위함이 더 크다. 그죠? 근데 내가 400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없다면 한 달에 10만 원씩 아껴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줄이는 게 예. 이 재테크의 기본적인 이제 본질이다. 그죠. 이런 걸 좀 말씀. 소비를 아껴야 되네요, 결국에. 그죠. 한 돈을 달에- 안 써야죠. 한 달에 일단은. 10만 원이든 뭐 예. 얼마든 한 달에 10만 원 아끼면은 400만 원 저축하는 사람과 이제 비슷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근데 5%의 이자를 받았을 때 가정합니다. 그죠. 지금은 5% 이자를 은행에서 주지 않잖아요. 지금은 네. 초저금리 시대라고 예. 한마디로 금리가 거의 1%대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금리가. 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4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매월 이자가 한 22,000원 정도 들어온다고 계산해보면 되거든요. 정말 얼마 안 돼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걸 또 의미하냐면 내 원금이 은행에 넣었을 때 두 배로 불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72년이 걸린다는 이게 계산법이 나옵니다. 72년. 예. 이건 어떤 계산법에서 나온 거죠? 혹시 7위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7위 법칙. 예. 아마 이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예. 저는 분명히 알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그래도. 일단 7위 법칙 같은 경우는 내 원금이 두 배로 불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법칙입니다. 이게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70이 나누기 수익률, 한마디로 뭐 이자나 금리가 되겠죠. 예. 이걸 나누게 되면 뭔가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시간으로 나타내는 게 7위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 72라는 숫자에다가 예, 내가 수익률이 만약에 뭐 1%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70이 나누기 1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70이 나누기 1은 72니까 그죠? 내 돈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이 72년이 걸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이자가 2%다 라고 하면은 72를 2라는 숫자로 나누게 되니까 36년. 그렇죠. 내 돈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이 36년으로. 예. 이런 속셈법이군요. 그럼
그럼 이걸 좀 이용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나요? 만약에 저는 지금 금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만약에 이 수익률이라는 게 7.2% 아니면 또는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72에다가 10을 나누면 되는 거죠. 나누니까 내 돈이 2배가 되는 시간은 70년이 아닌 7년 2개월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면 수익률을 7.2%라고 계산하게 되면 내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10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10년. 예.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네요. 그죠? 내가 수익률을 1% 받을 때는 72년이 걸렸는데 예. 수익률을 7.2% 받는다라고 하면은 7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60년 정도가 단축이 되네요.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테크에 대해 주된 목적은 네. 소득이 있을 때 은퇴 전에는 뭐 어찌됐건 돈을 벌고 있는 중이니까 집을 사든 결혼을 하든 대출을 받든 유지해 나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은퇴를 한 이후 60세 이후에 소득이 끊긴 시점에서 저희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으니까 그죠? 돈을 벌고 있는 소득이 있는 기간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해서 나중에 소득이 끊기는 시점에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사실 가장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7위 법칙을 또 의거해서 예. 이 재테크의 주된 목적인 노후 자금 이거 모으는 거에 대한 또 도움 말씀을 또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대부분 대한민국 평균 은퇴하는 나이가 거의 한 60세 정도 되잖아요. 네. 이 60세 때 노후 자금이 네.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쉽게 말해서 7억 2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7억 2천만 원. 예. 근데 이 7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필요한 돈이 아니고 20년만 계산했었을 때 필요한 목돈이에요. 60세 때 은퇴를 하고 7억 2천이 있다고 해도 예. 이걸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 동안 7억 2천만 원을 쓴다. 예. 자, 쉽게 생각했었을 때 네. 지금의 300만 원하고 이 7억 2천을 20년을 나누게 되면 300만 원이거든요, 월. 7억 2천에 대한 근거는 예. 20년 동안 한 달에 300만 원씩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7억 2천이 나온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300만 원이 이제 또 지금의 300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 상승이 되니까. 이제 대부분 검정고무신이라는 그런 만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그때 예를 들면 뭐 짜장면이나 뭐 라면, 뭐 호빵, 뭐 50원, 25원 막 이랬었잖아요. 뭐 네. 만화에 나왔던 거는. 근데 과연 지금 25원, 뭐 50원 이 돈으로는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돈이 큰 돈이었고. 예. 한마디로 지금의 300만 원이지 이 300만 원은 30년 후에는 120만 원의 가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 예. 떨어지니까. 맞네요. 그러면은 나중에 60세 이후에 300만 원씩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 뭐 연금을 붓든지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한 33%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죠. 300만 원인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1억의 돈을 가만히 냅두면 30년이 지났을 때 한 3,880만 원의 가치밖에 안 한다. 그죠? 그로 이제 300만 원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120만 원 정도밖에는 못 쓰는 거다. 이거 최소 생활비네요. 그냥 밥만 먹고 네. 공과금 내고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최소니까. 그러면 이 7억 2천만 원을 모으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상 저축으로 모으기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일단은 무식하게 모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제 뭐 수익률 이런 거 다 빼고 원금 기준으로 네. 100만 원씩 72년을 모으거나 아니면 200만 원씩 36년 동안 모으는 거죠. 무식하게. 예. 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거. 네. 불가능해요. 네. 근데 대부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죠. 막연하게 100만 원씩 무조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 그죠. 초년생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죠? 이걸 좀 가능하게 하려면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솔직히 근데
100만 원씩 한다고 해도 네. 불가능해요. 왜냐? 내가 이제 뭐 70년이든 뭐 60년이든 30년이든 저축을 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어요. 이슈. 뭐 차를 사거나, 대부분 아. 차 사고 싶어 하잖아요. 네. 아니면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하거나, 결혼자금, 아니면 또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기가 태어나겠죠? 양육비, 또 교육비,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슈들이 많아요. 네. 그럼 1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나중에 분명히 이건 깨지게 됩니다. 예. 쓰게 될 수.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무조건 오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7이 법칙, 그 돈의 기술을 잘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한번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60세 때 7억 2천이라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소 금액. 근데 아까 수익률이 만약에 7.2%가 된다고 하면 10년 안에 원금이 2배가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60세 때 7억 2천을 돈을 모으려면 50세 때 거기에 반 3억 6천이 있으면 또 7억 2천이 가능한 거죠. 7이 법칙을 활용하면. 아, 그러면 또 40세 때는? 거기에 또 반 1억 8천만 있어도 또 모으는 거고, 그러면 또 40세에서 또 10년 전 30세까지는 9천만 원만 모으면 60세 때 7억 2천이라는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7억 2천을 모으는데 예, 100만 원씩 70년 저축하는 거는 터무니없이 불가능한 수치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또 200만 원씩 36년 저축하기에는 이건 또 더 불안한, 그죠. 이것도 불가능하고, 그죠? 이게 불가능하니까 7억 2천만 원이라는 이 돈을 모으려면 100만 원씩 무식하게 70년 저축하지 말고 9천만 원을 일단 모아라. 그렇죠. 그래 놓고 7.2%의 수익이 나오는 곳에다가 내 돈을 넣어놔라. 예, 그러네요. 그러면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9천만 원이 1억 8천 되고 3억 6천 되고 7억 2천 7억 2천 되는 거죠. 아, 요런 방법을 써라. 예, 그런데 이 9천만 원을 모으는 것도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직장인들이. 맞아요. 10년씩도 저축을 해 모을 수 있는 숫자이니까. 9천만 원은 어떻게 모을까요? 아까 제가 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무식하게 일단 무식하게 모아야죠. 9천만 원을. 예, 일단 원금이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75만 원씩 네. 만약에 모으게 되면 10년 걸리고, 아니면 100만 원씩 7년, 150만 원씩 5년, 250만 원씩 3년. 이렇게 돈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돈을 이렇게 저축하는 기간이 계속해서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도 다달이 모으는 금액이 75만 원, 100만 원이면 예. 적은 금액은 아니나 100만 원씩 70년 내는 것보다는 100만 가능하죠. 원씩 7년을 내고 9천을 모아서 예. 기다리면 7억 2천이 된다. 야, 그러면 시간이 한 60년 이상이 이제 단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9천만 원은 빨리 모아라. 예. 그런데 이 9천만 원, 이 돈이라는 거를 이제 모을 때 예. 조금 더 또 뭐 더 효과적인 방법이나 뭐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하신 건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가장 또 의문점이 또 생기시는 건 이런 걸 거예요. 그래, 9천만 원 모아서 10년 동안 기다리면 내 돈이 2배 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7.2%의 수익이 나줘야지만 내 돈이 이제 배수로 불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투자 7.2%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뭐 언제 공유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가는 은행, 여긴 그냥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 전년도만 해도 금리가 0.5%가 계속 떨어졌고 지금은 금리가 1.25%예요. 네. 그리고 우리 경제와 상관없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금리는 계속 떨어집니다. 미국이 낮추면 우리나라도 낮추게 돼 있어요. 네. 네, 점점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은행에 넣으면 보관료를 받는 시국까지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유럽하고 일본이 있죠. 일본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불가능해요. 은행은 불가능인데, 이제 금융회사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뭐, 하나가 은행이고, 그 다음 증권사, 그 다음 보험사가 있습니다.
이 증권사, 보험사 이 상품을 활용하면 이 7.2%에 대한 수익률을 내는 게 불가능은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7.2%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런 투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나요? 이번 시간은 제가 또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네. 한 번에 다 말하면 또 지루하고 또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투자는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효율성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7.2%의 수익이 어떻게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봉잡는 재테크의 김홍갑. 정재봉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